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도구로서 살아가기 원합니까?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된다. 뇌를 이해하고 자기 뇌 속에 있는 보물을 만나면 여러분은 뇌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브레인 스토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뇌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뇌의 가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시대, 원래 원시 시대는요 전부 다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신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시대가 왔죠. 근데 왜 신본주의 시대냐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벼락이 치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벼락이 치면 무섭잖아요? 벼락이 치면 무섭잖아요.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날씨가 막 춥고, 또 바다에 나가면 바다를 잘 몰라. 바다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어. 하늘 보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측량도 안 돼. 태양을 보면 전부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지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어. 전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12,000 신이 있어요. 대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말로 신이 많아. 원숭이 신, 쥐신 많이 있는데 사람만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새로운 게 보면 모르면 신. 그래서 다 뒤에다 신자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벼락이 치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니까 신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든지 신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면 용신, 바다신 이래가지고 항상 두려워했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왜 신봉사의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공양미 300석에 결국은 목숨을 바치는,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인류는 이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인간은 자기 힘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쇠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갔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심장의 힘,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육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 100m 열심히 아무리 잘 달려도 한계가 10초야. 10초. 여기 10초 뛰는 사람이 있어요? 100m? 그 올림픽 기록이에요. 기록 10초. 그거 이상은 뛸 수가 없어요. 10초.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로다 말하자면 표범이나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심장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의 손톱이 가끔 옛날 무기를 썼지만 이 사람 손톱하고 호랑이 발톱하고 하면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땐 인간이 약했는데 약한 것을 그동안 커버한 게 있습니다. 약한 한계를 극복한 게 있어. 뭐가? 심장이 극복했어? 주먹이 극복했어? 발가락이 극복했어? 뇌가 극복했어요. 뇌가. 그죠? 인간에게 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그냥 주먹 가지고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보니까 파워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 갖고 던지다가 그다음에 화살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인간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우리 중세 시대는 종교하고 절대 권력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앙심이라든지 애국심이 절대 가치야. 신앙심과 애국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모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종교 교육과 애국심 교육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러니까 신은 뭐냐? 신의 정의는 불어막직지의 신이다. 모르는 게 신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명쾌하다. 모르는 게 신이야. 근데 알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을까요? 천둥벼락을 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벌벌 떨고 벼락신. 그래서 병력, 심장 또 이렇게 붙입니다. 심장의 힘 갖고 한계가 있으니까 엔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기기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실어날 수 있는 기차가 옛날 칙칙폭폭 석탄 떼서 갔어요. 그죠? 그 후에 이제는 기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가장 바뀌면서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엔진이 발명되면서 이 사람의 속도보다 수백 배 빠른 자동차가 나왔고 비행기가 나왔고 이제 인공위성 가장 나오게 됐다. 무엇으로? 뇌로. 이게 뇌의 비밀이에요. 그러한 뇌를 여러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들은 이 벼락을 치면 놀라가지고 막 숨었는데 이 사람은 벼락을 칠 때 쫙 째려봤어요. 벼락을 쫙 째려보면서 뭐를 발견했냐? 방전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방전. 전기의 원리를.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 전기불도 여러분들 이거 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번개를 다 겁낼 때 째려보면서 방전의 원리가 나왔어. 그러면서 번개는 신의 자리에서 지식의 사이로 내려앉았다. 계속해서 전기를 신이라고 했으면 우리 인류의 발전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째려보는 것도 필요해요. 알았습니까? 끝까지 봐야 돼. 그래서 방전 원리를 찾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약 100년 후에 그 방전의 원리를 통해서 전구를 특허냈어요.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작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시 뭐냐? 심장이 약한 것을 엔진으로 커버했고 그 엔진의 힘을 통해서 자동차, 비행기가 나오면서 인류는 전부 축지법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무엇이 했는가? 뇌가 한 거예요. 뇌. 근데 여러분 뇌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뇌를 어떻게 쓰냐는데 뇌를 안 썼기 때문에 나쁜 거야. 안 쓰기가 나쁘고 나쁘니까 안 쓰고. 근데 이제 뇌를 쓰라는 겁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뇌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방전의 원리를 풀어라고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스스로가 문제를 찾은 겁니다. 도대체 저런 벼락을 왜 치나? 딴 사람이 야 그건 신이야. 그걸 의심하면 안 되고 알라고 하지 말어. 의심치 말라. 태양 신이야. 의심치 말라. 바람 불어. 의심치 말라. 그런 풍력 발전이 안 나와요. 풍력 발전, 태양광 여러 가지. 이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식이 되면서 신본주의 시대에서 물질 이 인본주의 시대로 이게 르네상스 시대로 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물질 문명의 정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도구로서 살아가기 원합니까?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길 바랍니까? 인생의 노예로서 살길 바랍니까? 자기가 도구화 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도구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다. 그럼 인간성을 회복했을 때만이 바로 인생의 참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해주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찾아라. 이게 바로 정신문명 시대다. 이제 이러한 전기 시대에서 전자시대로 가죠. 전자시대를 통해서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면서 컴퓨터가 발전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제2의 뇌의 시대다. 그래서 이 제2의 뇌의 시대를 최고의 이 물질 문명의 지금 정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도 이식을 하고 콩팥도 이식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신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마지막에 신비한 곳이 어디냐? 이제 심장의 원리나 기능, 콩팥의 기능, 뼈의 기능 이런 거 다 인공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뇌만이 마지막 과학이 도달하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인데 최고의 신비의 영역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뇌의 의미가 필요하다. 전자시대와 정보의 혁명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이 정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핸드폰 딱 들으면 막바로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행복을 갖다 줬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인류에게 행복을 갖다 줬습니까? 안 줬죠? 그런 면에서 한번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질 만능의 피해, 지구 환경의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이 지구에 16,000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고 있어. 행복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옆집에 강아지를 누가 밥을 안 주고 굶어 죽는다도 슬프잖아요. 강아지가 굶어 죽어도 걱정인데 사람이 16,000명씩 하루에 굶어 죽고 있는 지금 이 지구촌의 상황. 그래서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 경제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편리함,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러한 과학으로 결국은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평화나 행복이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닌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있고 이제 문명의 전환기에 와 있다는 거야. 물질 문명이 지금 극도로 발달되는 지금 이런 정점에 있어. 모든 건 정점에 오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인간이 현재 이 지구에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도 인간이 선택한 것이다. 인간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인간만이 희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정신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뇌 시대가 나온 것이고 성공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정말로 6.25 동란 후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근 한 50년 만에 6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훨씬 잘 사는 일본도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강국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가 필요해.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성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성공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적과 수단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성공을 삶의 목표로 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성공하고 오다가 어느 날 성공 카드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해. 그런 카드를 막 찾아.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툭 던져주는데 뭐냐? 데드 카드. 죽음의 카드를 딱 받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최고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완성이 아니냐.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속에 난 찾고 진짜 대한민국이 위대한 조상을 뒀구나. 당군조선의 건국이념 뭐죠?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홍익인간은 바로 뭐냐?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 다시 해서 양심을 갖고 생활한 사람, 이것이 홍익인간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목표를 갖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없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법도 세계 최고의 법이야. 잘 돼 있어요. 교육의 목적 뭐예요? 경쟁률을 높이는 거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부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자녀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저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하잖아. 너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몰라?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라 대답하냐는 거예요. 야, 남보다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결국은 경쟁을, 성공만을 얘기하게 된다. 삶의 진정한 목표를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부해라. 그러고 항상 1등만 매일 박수 받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성이 계속 상실을 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물질 문명 속에서는 그런 것이 정당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스톱!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정말로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격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혼의 완성이 있다. 학교가 요즘 폭력이고 뭐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쟁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밥도 잘 먹고 힘은 너무 좋아.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 힘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원래가 뇌를 잘 쓰게 하려면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서는 안 돼. 시험 문제는 학생이 내야 돼요. 학생이 내고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단체로 풀게 해야 돼. 그러면 성적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하냐? 시험 문제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보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어? 그럴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집니다. 문제를 자기가 낸다는 것, 문제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시작입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건 노예교육이에요. 도구교육이야. 스스로가 환경을 보고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환경이 뭘 원하는가?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워. 동생이 지금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자시대, IT 시대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가 얼마큼 빨리 이 태양을 돌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지구가 우리가 느낄 땐 가만히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속도가 얼마냐? 1초에 30km예요. 그러면 총알의 속도가 얼마냐? 1초에 1km예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가 얼마큼 빨리 가는지 검색해 보니까 금방 나와.
그만큼 지식은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은 검색하면 돼.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꼭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책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러나 지금은 검색하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식은 검색하면 되니까 시험도 핸드폰으로 봐라요. 핸드폰으로. 그럼 계산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면 그리고 노래도 하면 어떻게 돼? 대신 시켜요. 이렇게 노래도 들어가지고. 지식이라는 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니전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뇌를 잘 사용하려면 홍익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럼 홍익정신이 뭐냐? 양심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다, 또 신성이다, 또 위대한 영혼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양심이 없는 위대한 영혼이 있을 수가 없고 양심이 없는 신성이 있을 수가 없다. 양심을 아는 것. 현재 이 전자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심장도 바깥에 나와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고 번개도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기 담아 이렇게 불을 켜고 있고 모든 전자 시대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인간에 있는 양심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양심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의 최고의 가치, 인간의 최고 가치는 양심이다.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양심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근데 양심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양심의 과학화, 양심을 과학화해야 되겠다. 양심을 여러분들 과학 알죠? 그죠? 여러분의 양심을 과학화하십시오. 정신문명 시대, 뇌교육 시대는 양심을 과학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양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회다. 그랬을 때 바로 인간성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죽음의 카드 게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마지막에 성공은 바로 완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 행복은 눈물의 씨앗이 듭니다. 행복도. 또 권력에 욕심부리다가 보면 너무 그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쁨도 주지만 그것이 슬픔도 준다. 그래서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있을 수 있듯이 출세도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겠는가? 성공은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우리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홍익인간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듯이 삶의 목적이다. 그럼 홍익인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아주 쉽게 얘기해 줄까요? 홍익인간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밥 먹여주냐? 별 관심 없어요.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위에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것을 원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영혼이다. 여러분은 위대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뇌가 이제 진짜 내가 내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책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나도 책 봐서 된 게 아니야. 바로 뭐야?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뇌의 중심은 뭐야? 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정말로 만나고자 한다면
호흡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명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호흡과 명상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개발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나는 ADHD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뇌가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원해서 좋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걸 계속 강요해서 하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노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이에 나오면 스스로 뭐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기만성형이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기만성형,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애들은 대기만성이다 생각하고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줘라.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점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잘하는 거를. 뭐로 찾냐? 호흡으로, 명상으로, 홍익생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뇌교육이 있으니까. 바로 자기의 뇌의 비밀을 찾는 것, 또 자기 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호흡과 명상, 홍익생활이고 유답. 바로 그 모든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뇌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잘 사용하셔서 본인도 행복하시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은 위대한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